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면접 합격을 위한 지름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촌 김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에 부족한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상반기가 이제 막 끝났어요. 네. 네, 다 지났는데 어떻게 바쁘게 잘 지내셨나요? 네, 근데 올해 상반기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좀 그 이유가 저는 좀 분석해 봤는데 네. 그만큼 좀 취업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좀 저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약간 네. 하반기 중심에 좀 채용이 많이 되고 좀 상반기는 약간 과거보다는 뭔가 조금은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과거에 들었습니다. 비해서. 예. 네, 그러셨군요. 네네. 삼촌은요? 저는 되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 제 개인적인 목표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책을 한 권 또 내자 그랬는데 그것도 이뤘고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무사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녹화를 또 하고 있네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누구보다 바쁘게 지냈을 우리 취준생들, 네. 상반기 공채 어떻게 끝났는지 참 궁금한데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지원한 횟수가 5회 이하다. 그러니까 네.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결과는 안타깝게도 다 불합격이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올 상반기에 이제 공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의 공채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채용 확대가 이루어지면 합격률 좀 늘어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좀 아쉽네요. 근데 좀 대체로 취업 시장에서 약간 누적된 취업 준비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늘어나도 뭔가 효과가 좀 미비한 듯한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약간 네. 사기업에서는 민간 기업에서는 다소 조금은 좀 채용 자체가 좀 줄고 있다는 어떤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여전히 그 일반 기업에서도 좀 아직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쵸. 네, 확대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년 수준이라면 참 다행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싶은데요. 이번 하반기 때는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네. 면사포를 통해서 좀 합격률이 팍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신 분들은 올라가실 거예요. 네. 맞아요. 어깨가 참 무겁네요. 우리 셋 다 네.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더운 날씨에 지친 우리 취준생분들 면사포 보시고 힘내시길 바라면서요. 직무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한국전력의 송배전 분야로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찾아줬는데요. 한국전력에 대해서 삼촌께서 설명해 주세요. 그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 중에 제일 많이 뽑는 회사. 그래서 네. 그 공기업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회사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원 개발, 그 음, 다음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또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뭐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이와 관련돼서 영업, 뭐 기술 개발, 연구 이런 것들도 하고 해외 사업, 투자 출연, 보유 부동산 활용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입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이제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공기업 이제 종류가 음. 이렇게 시장형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시장형 공기업은 수익을 내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는 상장까지 돼 있어서 네, 사기업처럼 이렇게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압박도 받고 좀 이런 곳이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는 고졸 전형으로 송배전 직무로 지원을 하거든요. 네,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우리 직무 주소를 보면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 업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수행 내용을 간단히 보면요. 전력 설비, 전력 품질, 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요. 송전 요금에 관련된 업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 사업과 관련된 업무도 할 수가 있겠죠. 네. 필요 지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네, 여러 번 다루긴 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좀 약간 설계 도면에 대한 해독 지식이 좀 필요하고 네. 전기 해로도에 대한 어떤 설계 지식 혹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어떤 관련 법규에 대한 또 이해 등이 좀 필요하다. 특히 이런 부분은 좀 더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추가로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사업 그쵸.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동향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지금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활용해 본 그 경험이 이제 기술이 될 텐데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설득 및 협상 기술도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해외와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 미팅 안내 레터, 회신 브리핑 등에 필요한 또 외국어 구사 능력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법규 이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지 직무 수행 태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세밀한 일처리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모든 영역에서 좀 필요한데 네. 특별히 어떤 전기란 어떤 특성상 뭔가 우리가 오류가 있거나 했을 때 큰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 좀 세밀한 일처리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약간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고객님들을 또 많이 만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장 지향적, 그 다음에 서비스 마인드 이런 태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특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네. 이런 태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직무기술서 이렇게 다 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채용 조건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뭐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죠. 네. 근데 지원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서류 전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출신 지역에 상관이 없이 여기는 근무처가 전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청년 인턴으로 근무한 다음에 정규직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네. 쪽에 좀 관심이 많겠죠. 네. 네. 청년 인턴 근무 기간은 4개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졸 수준에 해당되는 사흘 직급, 사흘 직급 1등급으로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정규직 전환되는 그 조건 중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턴 종합평가 성적 하위 5% 이내 인자가 네. 해당이 되고요. 대신 이제 정규직이 전환이 되면 이제 송배전 직무에 지원하는 학생이잖아요. 송배전 직구는 해당 권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10년 동안 일할 수 있으니까 네. 지역을 처음에 잘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권역은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음. 강원권, 충청권, 호남 제주권, 그다음에 영남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평가는 이제 그 직무 능력 검사를 보는데 NCS의 그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송배전 업무인 경우 자원 관리관 기술 능력 이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인성 검사, 직무 면접, 그 다음에 최종 경영진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송배전 업무의 경우 관련 학과 출신이거나 관련 전공자, 뭐 예를 든다면 전기, 전자, 전기제어, 메카트로닉스 등의 어떤 관련 학과 출신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자에 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전기 기능사가 좀 있고요. 또 대졸 채용에서는 뭐 전기 기사라든지 뭐 전기공사 뭐 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기술사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학생들이 딸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또 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발송 배전이라든지 전기 안전, 전기 응용, 건축, 전기 설비 등의 어떤 기술사 자격증이 있으면 네,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취업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심각하다 보니까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본인의 진로를 이렇게 일찍 찾는 것도 참 저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진로를 설계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네, 좀 똑똑하게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특성화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그 선 취업 후 진학을 생각을 했던 학생들도 보면 이 안에서 갈등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을 나중에 아니라 이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하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목표만 뚜렷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취업한 다음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특히 요즘 대학들은
이런 그 특성화고 출신의 선취업을 하는 학생들을 특별 전형으로 뽑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그냥 꿋꿋하게 달려가는 게 진로 계획을 제대로 잘 수립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좀 같은 생각인데요. 약간 선취업 후 진학이 좀 더 맞는 개념이 아닐까. 지금 이미 유럽이나 뭐 독일에서는 뭐 선취업 후 진학이나 어떤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알고 있고, 좀 이래서 좀 약간 더 어린 나이에 사회 진출을 좀 더 하는 것이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평생의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좀 축복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먼저 일을 경험하는 것도 진로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나중에 추후에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일을 안 해본 상태에서 진로를 선택한다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약간 뭐 선취나 후진학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대가 해결이 돼야 회사에도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군대가 해결되지 않는 채 이제 취업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공기업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그 요청을 해서 나중에 이제 제대를 했을 때도 계속 사무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군대에서도 뭐 그런 보직을 받을 수 있게 뭐 배려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취업이라는 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뭐 군대 상관이 없이 굉장히 좀 유리한 환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좀 더 보태자면은, 네. 조금은 이제 직장을 구하더라도 약간 여전히 나이가 좀 어리고 사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멘토들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주변에 좀 취업을 하든 취업하기 전에든 해서 본인이 어떤 분야에 가는 게 적절한 것인지, 본인이 또 맞는 것은 무엇인지를 사실은 그 나이 때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중도에 좀 그만두어서 하는데 그걸 또 다시 후회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너무 나의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주변 또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과 좀 사회 경력 있으신 분들과 하다 보면은 좀 더 진로의 방향도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면사포가 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면사포를 보다 보면은 다양한 직무에 대한 어떤 그런 컨설팅 내용을 좀 들을 수 있고 네. 조언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면사포는 맞춤 컨설팅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원자들에게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용기 내셔서 많이 출연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알 홍보. 네,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송배전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 서류 보면서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또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뭐 학교라든지 뭐 학점이라든지 뭐 정보가 네.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알 수 있는 건 이제 자격사항이 있네요. 그렇죠.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는 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 보면 직무 관련 경험사항을 좀 많이 기재를 했어요. 네. 네, 학교에서 동아리나 뭐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동아리나 뭐 개인 활동 이런 것도 다 보면 음. 전기나 이쪽으로 굉장히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는 네, 좀 우수한 사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직무학습 동아리에서 활동한 게 많아요. 변전소를 방문해서 이렇게 견학을 한다든지 뭐 좀 뭐 그런 행사, 세미나나 이런 빅스포 이런 거에 좀 참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활동한 게 많네요. 네, 굉장히 이거 뭐 전략적이다라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진짜 한 기업에 뭔가 올인하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심어주셨다라는 측면에서도 회사에서도 뭔가 좀 좋게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부분, 면접에서든 아니면 뭐 서류상에서든 좋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거 보면 한전 사보 회사의 사보와 전기신문을 구독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 지금 현재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회사에 대한 관심, 네, 노력 이런 것 때문에 좀 저는 눈에 띄네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면접에서는 뭔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당연하죠. 못했었을 때 네. 사실은 면접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거를 물어봐야죠.
당연히 면접관들은 확인을 하죠. 네. 그렇죠. 안 하고도 이렇게 했다고 쓸 수도 있거든요. 아, 너무 그건 용기가 필요한데 안 근데 하고도. 그런 경우들도 있죠. 어. 자소서도 마찬가지로. 네, 근데 네, 네. 면접관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네, 꼭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인데요. 개인의 특성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지원 동기와 포부에 대한 내용 작성한 첫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히어로라는 이름, 네. 네, 이론 경험, 이론 플러스 경험 이렇게 두 개로 나눴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제 한전사부와 전기신문 구독하였다. 음, 면접관들이 질문을 당연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여기 첫 번째에서 실습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습이나 시험 공부를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실력이 뛰어나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잘해서 이렇게 된 건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의 구체성만 좀만 여기 더 들어가주게 되면은 네, 훨씬 네. 더 낫지 않을까. 약간 그 부분이 예, 저도 조금은 뭔가 음. 지체 없이 달려가 도와줬다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도와준지를 약간은 좀 칸을 네. 뭐 칸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조금은 그 부분 확대하셔도 괜찮지 않았을까. 한두 줄 정도라도 더 문장이 음. 들어갔으면 네. 훨씬 더 좀 이해하기 편한 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전반적으로 뭐 학교에서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봤었을 때는 비교적 어떤 뭐 내용을 떠나서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라는 어떤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모범생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네. 근데 또 어떤 면접관 분들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떤 면접관은 약간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떤 그러냐면 부분을요? 이제 안전 이런 거 뭐 세밀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신중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뽑히겠죠 최종적으로는. 근데 여기 네네.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지체 없이 달려가고 그 다음에 뭐 분위기 메이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뭐 활기를 북돋는다. 이거는 네. 좋은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이 너무 강조가 되면 혹시 답답해하는 거 아니야? 지역에 있다 보면 저도 얼마 전에 어느 섬을 이제 강의를 하러 갔다 왔는데 정말 한 100명 정도 사는 그런 곳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답답해하는 건 아닐까?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발함이나 이런 리더십을 쓸 때는 좀 균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강조되거나 이제 그런 것보다도 좋은 내용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요. 네, 목표를 달성한 경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봤고요. 프레젠테이션 그 발표. 청소년 사회 참여 대회의 발표 대회에 참가한 경험을 썼습니다. 자, 동기는 일단 나왔어요.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기르고 전공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내가 참가하게 되었다. 그다음에 행동과 결과도 같이 나와줬는데 저는 이 항목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무엇인지가 나와줘야 되고 네. 그게 어떻게 달성을 한 것인지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동기는 나왔으나 목표가 없어요. 경험 자체가 다소 약간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논문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약간 네. 갈등보다는 사실 갈등은 갈등 경험을 물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등을 중재한 경험보다는 뭔가 여기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구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좀 난간이 있었을 때 그 난간들 갈등을 좀 제외하고 그렇죠. 문제 그것들을 상황을. 문제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좀 알려주면서 성취했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좀 갈등 사항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다소 좀 원치 않는 답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뒷부분에 좀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실패했다. 지금 실패한 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성공했던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 AMI를 주제로 한 소논문 발표대 다시 한번 도전해서 마치는 전라남도 교육감상 수상했다. 사실 저는 요거 자체를 뭔가 도전했던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하는 데서 가장 큰 난간이 어떤 부분이 있었고 그 난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어떻게 서로 일하고 했는지를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뭔가 성취 경험이 뒷부분에 다 쏠려 있고 앞부분은 다소 뭔가 실패 경험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약간은 갈등 조정에 대한 어떤 역량을 좀 작성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그 부분이 저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정 중심으로 이제 세세하게 쓰려다 보니까 비중이 네. 지금 이제 메인보다는 좀 이제 별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도 되는 네. 시행착오 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문제상한 맞아요. 부분을 좀 많이 네네. 있어서 네.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면접관이 이거를 평가자가 세세하게 읽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게 아닐까. 지금 이게 정확한 이런 지적인데 생각도 약간 들고. 너무 시행착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쓰고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본인이 잘했던 것을 어떻게 잘했는지만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죠. 시행착오를 극복해서라고 해가지고 잘한 부분을 너무 좀 짧게 쓰다 보니까 다소 약간 그 좋은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소 약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네.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지원자는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 자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특성상 그것도 네.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저는 일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자꾸 사람에 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좀 전 항목에서도 경청을 하고 네. 막 이렇게 갈등 해결하고 누굴 도와주고 일이나 어떤 사물에 초점이 맞춰진 그 적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 쪽. 그러니까 좀 적성 부분에서 여기서도 또 좀 우려를 할 것 같아요. 책임감에 대한 그 매직 사업 재능 기부 그 내용도 저는 잘 좋았고요. 어쨌든 끝까지 책임져서 본인의 의무가 아닌 상황까지 폭넓게 책임을 다하고 싶은 되게 착할 것 같아요. 네. 이거가 좋은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술을 숙련시키기 위해 내가 학습 도우미를 자처했다라는 말을 좀 앞에 써주면 좀 그 친구들을 돕기 위한 것보다는 그 내가 그쵸. 숙련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라는 게 강조되면은 전문성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올 것 같아요. 맨 마지막 단락 같은 경우에 갑자기 1987년 고종의 어명으로 경북은 뒷뜰에서 시작된 작은 발전소에서 이거는 지금 물어본 항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약간 사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언급보다는 본인이 한전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필요로 생각되는 능력 첫째, 둘째, 셋째 차라리 이 부분에 세 번째를 얘기하시면 세 번째 정도를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지식, 기술, 태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마지막 항목 자체는 사실은 조금은 좀 불필요한 언급이고 그걸 또 제목의 핵심으로 썼어요. 365-1은 0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 굳이 여기서 어떤 핵심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식 부분만 조금 채워지면 네.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네. 있었습니다.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게 제일 잘 썼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회사에 대한 관심이 네. 많다. 여기 아까 경험사항이나 이제 이런 걸 보면 네. 그게 제일 잘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고객을 네.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근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뭐 신문이나 이런 걸 네.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뭐 피상적인 걸 쓰기가 쉬운데 여기는 이제 느낌이 뭐냐면 면접관도 이제 느낌이잖아요. 느낌이 보면 고민까지 된 거야. 그 관심도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해보고 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게 제일 내용이 좋았습니다. 네, 이 항목 자체가 조직 이해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역시험 네. 능력에서 네. 굉장히 아주 칭찬하고 싶은 아주 칭찬합니다. 네, 흐뭇한 미소가. 더 이상 이거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저희들이 도와줘도 이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정말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어떤 글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이게 과연 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서 또 이걸 어떤 알았을까? 의심이 많은 면접관이라 그러면 네, 진짜 쓴 게 맞나 싶어서 세세하게 물어볼 수도 맞습니다. 있겠죠. 삼촌 네. 같은 분이. 그렇죠. 네. 네. 저는 의심이 부탁해요, 이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악역 안 하려고. 참 습관이 무서워서 이렇게 다짐을 해도 면접 되면 또 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친절한 역할만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사 지원 컨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원자가 준비한 1분 자기소개 영상을 보면서 지원자를 조금 더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송배전 분야에 지원한 김민혁입니다. 아, 씩씩하다. 저는 저를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지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공기업 공채반 활동을 하고 있는 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직접 찾아가 경험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국전력공사 본사, 신한성 변전소 등 다양한 실무 환경을 경험하였고 실무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습 반장을 도맡아 친구들의 실습을 책임졌습니다. 친구들의 실습 능률 향상을 위해 도면 해석 능력과 배관 작업 기술 등 필요한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공유하여 30%인 실습 합격률을 70%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적극성과 책임감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 같은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송정탑 같은 저거 괜찮다. 신입사원이 송전탑 같은. 신입사원이 되고 싶다. 송전탑이 뭐가 좋은 거죠? 아니 그 든든한 아니 탄탄하고 송전탑이 없으면 또 전기가 공급이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네. 존재라는 네, 건가요? 네. 막 알겠습니다. 산에도 있고 막 그러면서. 일단 제가 듣기에는 귀에 팍팍 좀 들려요. 목소리도 잘 들리고 오랜만에 내용도 굉장히 좀 잘 들렸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굉장히 체계적이다라는 어떤 느낌이 그리고 들었거든요. 직무 중심으로 되어 있고. 네, 전문 지식과 어떤 경험과 또 그 예제로 실습 반장을 하면서 성과까지 얘기했거든요. 30% 70%까지. 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 이 정도 수준까지 말했다라면 네, 뭐 이건 거의 합격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약간의 아쉬운 게 뭐냐면 키워드 선택, 적극성과 책임감이라는 지금 A 영역에서만 이 키워드를 썼기 때문에 저는 그 전문성 내용은 잘 했지만 키워드를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지원자를 만나볼 시간이거든요. 네, 모의 면접 진행을 해볼까요? 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